내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 부모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었죠. 실제로 우리 민법에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모의 이 징계권에서 체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로도 체벌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의견과 가정에서의 훈육 방식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를 통해 아침 토론에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부모의 법적인 훈육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인 쟁점인 만큼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빼는 방안에 대해서 각기 생각이 다른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사실 뭐 부모의 징벌권에서 체벌을 뺀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두 분이 이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부터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짧게 입장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의 따끔한 회초리 한 방이 오늘날의 저가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그 서양 속담에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그 얘기가 있듯이 실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따끔한 한 방의 회초리 이것이 그 엇나가는 사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꽃으로라도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 법률 속담에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들이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했는 그 허용되는 정도, 우리가 사회 상식상 허용되는 어떤 그 체벌 정도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네. 오히려 합당하고 그것이 바로 그 근거로서 지금 현재의 민법 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뭐 이미 이쪽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꽃으로도 때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저는 심정적으로는 좀 체벌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체벌은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된 민법 915조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의 민법 915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픽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민법 15조에는 친권자, 그러니까 통상 부모인 것이죠. 그렇겠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징계권 발동으로서 적절한 회초리도 들 수 있고 집안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와 같은 민법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어떻게 보면 개정한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징계. 그러니까 징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데 정부는 이 조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빼겠다. 그러니까 징계 종류 같은 것들을 아마 좀 구체화시키거나 이제 이 조항을 빼버리는 걸 지금 논의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그대로 둔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누굴 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굳이 이거를 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네. 이미 그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훈육의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좀 해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금 법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국내에서 아동학대가 24,433건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2만이요? 예, 근데 그리고 30명이 숨졌습니다. 아,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부모가 사실은 이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바로 77%예요.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이 부모의 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히 네. 뭐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데 뭐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성질의 그렇게 것이 생각이 아니라는 되긴 거죠.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건 예. 그렇지 않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본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다른 부모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숨져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동 학대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부모 징계권의 체벌을 뺀다. 좀 심한 경우도 분명히 나오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결국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바꾼다고 해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1년에 그 2만 4천 건이 되는 아동학대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법이란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2만 4천 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신고가 되고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에 대해서 현재 있는 형법상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 이랬을 때에 회초리로 한번 이렇게 때려서 따끔하게 어떻게 보면 혼내는 그런 정도 네. 수준이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도 그것을 넘어서 아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해서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하면은 그것은 사실 지금도 아동 안 되죠. 그 학대 네. 아동 학대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와 같이 그 아이에 대한 보호 교양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그 시도는 미성년자의 아이를 보는 시각에 관한 철학적 문제입니다. 그 무슨 네. 말씀이냐 하면은 네. 아이 미성년자를 보호와 교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크게 보는 교육적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민법 915조 같은 경우에는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 징계권을 하는 한마디로 기존의 이제 그 민법의 그 재정권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보호 교양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징계권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쪽 시각인데 네네. 지금은 최근에 보면은 인권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미성년자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징계까지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10대 후반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아이들한테까지 사실 매를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보호와 교양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징계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남 이녀의 그 아이로 네. 그 아이의 아빠로서 아버지로서요. 저는 이 부분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 교양의 대상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네. 거네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많은 참여를 해주고 네. 계시는데요. 어떤 의견들 올려주고 계시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자리 5527님은요. 중고등학생에게 매가 없으면 아주 북극 남극에 가겠네요. 그러니까 훈육, 매가 필요하다. 체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네, 또 0144님은 체벌해봤고 현재 체벌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체벌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체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956님은 당연히 체벌 금지여야 한다. 부모로서 부족함을 체벌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5277님은 맞는다고 사람이 변하면 이 세상에 범죄자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동학대 근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민법 조항을 뭐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거가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 부모가 훈육을 위해서는 좀 체벌을 가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인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이제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예외적인 조항을 조금 집어넣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그 예외를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렇죠. 그 기준이 좀 어렵지 않냐. 네네. 거기까지는 당연히 다 맞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네. 아주 어린 그 쥐 있잖아요. 쥐를 네네.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 쥐에게 어떤 그 공격 타격을 한번 줬더니 그 쥐의 몸의 DNA가 아예 그런 학대와 관련된 DNA가 생성이 되었고 그게 다음 세대까지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애들을 잘 안 때리는데 물론 이제 귀찮아서 못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아이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일 때 한국에서 이제 그 문제집 같은 걸 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물어봐요. 풀었니? 그러면 풀었다는 거예요. 네. 또 근데 안 푸는 것 같아 느낌상. 네. 그래서 엄마의 감으로 풀었니? 안 풀었는데 분명히 풀었다고 또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면 혼난다라고 하고 확인해봤더니 얘가 진짜 문제집에 답만 베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얘가 거짓말했다는 게 너무 이제 충격이었고 네. 엄마들 다 그렇잖아요. 자기 애들은 거짓말 안 할 줄 알지만.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맨날 하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 30cm 자로 걔를 한번 때려줬는데 네. 문제는 이 딸이에요. 걔는 다른 걸 잊어버렸어. 자기가 맞았다는 걸. 물론 그 다음부터도 뭐 제대로 행동하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아들이 그걸 보고 엄마가 옛날에 누나를 이렇게 때렸지 네. 이 얘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기는 맞지도 않아 놓고. 맞은 딸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오히려. 그걸 본 게 되게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다가왔구나. 충격이었다는 거죠. 네. 얘한테 엄청난 트라우마였다는 거야. 이 어린 그 아들에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야, 너는 엄마한테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훈육의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는 게 무엇보다 그러니까 훈육의 대상인 건 맞죠. 네. 그런데 그 훈육의 방식을 반드시 체벌로 해야 되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 현재 지금 엄마 아빠들이 예전에 많이 이렇게 맞는 걸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혹은 그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될 수 있었을 있다.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물론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쥐를 상대로 했는 것을 사람으로 일반화시킨다는 것이 네. 어떤 그 임상적으로 밝혀졌다라고 보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거꾸로 물론 체벌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이 바뀌었냐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뭐 부족하다는 것은 서로 뭐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그 학술적 주제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보건복지부가 20세 이상 그 국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벌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서 정확하게 76.8%, 한마디로 77%.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이상의 성인들이 네. 아이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것이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건전한 그 일반적인 성인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시대의 법적인 감각을 법으로 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100명 중에 77명 가까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그 민법적 근거를 없앤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작용,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부 싸움은 어떻게 보면 칼로 물베기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옛날에는 경찰들이 집에 적극적으로 안 네네네.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알아서 잘 그런데 해결하세요. 이제는 그 네. 부분 그것도 이제 가정폭력 방지법으로 해서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동학대 방지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학대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처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애들이 전화를 하면은 전화해서 부모들이 정말 그 처벌이 되면 그럼 나중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기르죠? 다들 시설로 보내야 됩니까? 그건 결국 또 아니- 네. 제도는 좋지만 그 이후에 국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훈계를 할 수 있고 체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애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버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요. 법이 사실은 이제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그 말 때문에 가정폭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져 왔다는 게 바로 현실적 인식이고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제 반성적 고려가 나온 거고요.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77% 정도가 부모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건 맞아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네.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비슷하게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아이 자기 자녀에 대한 체벌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부모에게. 네. 부모에게 조사가 물어본 또 거예요. 있어요? 예, 네. 똑같은 조사가 또 있어요. 거기는 물론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모수가 좀 적어요. 표본이. 네.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는 해도 선생님들이 하면 안 된다. 그게 또 77% 정도 나왔어요. 부모인 나는 괜찮지만 선생님은 안 된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 컨트롤하고 아이를 심하게 안 때릴 것이니까 나는 해도 된다. 예. 하지만 선생님은 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하면 나는 싫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현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다만 그 부분은 그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법에 따를 때에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정을 넘어서서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뭐 그 노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사립 학교가 아닌 이 사립 학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체벌을 동의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실질적으로 강남이든 어디든 있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가진 이와 같은 민법상의 징계권을 위임해주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학원에서도 실제 이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로 손바닥을 네네. 때린다든가 네.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정도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그 실무상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참 아무래도 민감한 예민한 문제다 그렇죠.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5004님은 미성년자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체벌을 즐기겠나요? 무조건적인 체벌 금지는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7609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체벌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또 의견을 주셨네요. 네, 또 7839님은 체벌과 학대는 다르다라고 짧게 문자를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하나만 더 밖에 볼까요? 0116님은 어느 정도는 부모의 체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생각하고 자란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거 앞으로 계속 지금 토론 진행 중이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민법 조항이 뭐 삭제가 되고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이 정말 궁둥이도 못 때리고 꿀밤 한 대도 못 때리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에서 법을 개정할 때 그 예요. 허용이 되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고 그게 네네. 물론 시행령이라든가 구체화된 어떤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꿀밤도 못 때리냐, 엉덩이도 못 때리냐 이 정도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체벌을 가장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집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른들보다 훨씬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형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말 꼭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정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부모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앞서 시청자분들도 그런 얘기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기가 때릴 때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 그 훈육의 목적으로만 때린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감정적으로 비화돼서 자기도 통제가 안 될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위험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사실 개인적으로 네.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그 회초리 한 방이 지금의 저를 아, 있게 했다고 예. 하는데 저희 아버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제가 정말 그 초등학교 그 6학년 때 뭔가 네. 잘못했는 거에 네. 대해서 회초리를 들었던 기억이 한 번밖에 잘못을 안 하셨어요? 다른 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모님들은 저를 인자하게 키웠죠. 이해하고 참다가 그렇죠.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그 아직까지 민법 그 915조에 대해서 여전히 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 취소를 하겠다, 그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아동 학대와 관련되는 그 처벌 매뉴얼을 지금 경찰에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아이를 시설에 보내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다. 나아가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네.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따돌리거나 편애하는 것 그것도 학대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 입증하기도 쉽지 않지만 갑자기 그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애가 119에 전화 와서 엄마가 아빠랑 저를 비교해요. 출동해 주세요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집안이.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교육을 하고 그 집안에 그럼 격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리공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법을 바꾸는 것. 사실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제정돼서 지금까지 수십 차례 개정됐지만 이 915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개정권자 국회에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최 변호사님 좋겠습니다. 말씀은 지금 정신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그 구체적인 예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체벌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고요. 좀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킨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이 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체벌이라고 하는 걸 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 4월부터 그런 식의 체벌, 아동학대 이런 걸 금지하겠다는 조항이나 이런 걸 정확히 마련하기로 했고 스웨덴 등 세계 54개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엄격하게 키우기로 유명한데 프랑스에서조차도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아동 학대나 체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봐야 돼요. 사실 저희 토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공론화 과정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정도 수준의 학대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걱정하고 고치자라는 얘기인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공론화 과정 그렇습니다. 필요하겠죠? 저희 아이 정말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정말 이 아이가 이 우리의 그 상식적인 선을 넘어갔을 때 그때 따끔한 사랑의 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인 것이지 네. 저는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네. 시행되기 어려운 법을 계속 만들어서 오히려 법의 규범화를 떨어뜨린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동 이제 자녀 체벌권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